우리가 글씨를 쓸 때 분명히 책이랑 똑같이 쓴다고 썼는데 완성된 글자를 보면 어딘가 엉성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써야 글자 모양이 바르게 나오는지 고민해도 잘 떠오르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형의 결구 원리, 즉 글자 모양에 관한 원리를 알려준 지과의 심성송이라는 이론서에서 제가 핵심만 뽑아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제 어지간한 글씨는 안정감 있게 잘 쓰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글자에서 결구에 관한 감각을 확 끌어올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심성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자 설명에 앞서서 지과라는 분이 누군지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과는 수나라 인수 연간의 서예가로 회계지역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상태자 돈순송이라는 글을 써서 수탕제의 부름을 받고 해일도장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수탕제는 그의 글씨를 칭찬하면서 지용은 왕이지의 육을 얻었고 쥐과는 왕이지의 고를 얻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과는 자형의 결구 원리를 밝힌 심성송을 썼는데 이는 현존하는 책 중에서 최초로 자형의 결구 원리를 저술한 책이기도 합니다. 책의 내용 중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전우견인데요. 어떤 글자에서 어깨가 있는 것은 오른쪽을 쓸 때에 왼쪽으로 향하여 돌려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향할 향자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법첩에 있는 글자들이 오른쪽 획을 왼쪽으로 둥글게 감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당나라 고종의 수나각 고종첩, 그리고 조맹부의 구양묘지명, 국전의 성견율 모두 오른쪽에 있는 세로획을 안쪽으로 둥글게 썼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글자가 오른쪽에 어깨가 있다고 항상 둥글게 가지는 않습니다. 구양순의 난정기에 나오는 글씨나 장공래의 용장사비에 나오는 글씨들은 이렇게 반듯하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왼쪽으로 이 획이 향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장서좌족인데요. 말 그대로 글자 아래에 좌우 점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있는 글자는 왼쪽 다리를 길게 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자를 예로 들었는데요. 여기도 남북조 때 수부인 묘지명과 수나라 때 수양경 묘지, 그리고 안진경의 안가묘비 등 이런 법첩들을 보면요, 다 아래에 다리처럼 달린 두 점 중에 왼쪽 획을 길게 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초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결구 원리는 기본적 결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글씨를 쓰다가 이제 글씨에 대한 이해와 필력이 늘어나면 이런 변형 글씨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진경의 원차잔비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른쪽 점을 크게 찍어서 균형을 맞출 수 있으면 이거 엄청 좋은 미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또 오늘 주인공인 지과의 수나각 지과서에 나온 것처럼 양쪽이 같은 점의 형태의 글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량이 쓴 것처럼 이렇게 최대한 점의 간격을 늘린 재미있는 형태의 글씨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준발일각인데요. 이 밖에 네모진 테두리가 있을 때 마땅히 오른쪽 모서리를 약간 높게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 국자가 그렇죠. 여기 구양순의 글씨와 또 안진경의 글씨, 그리고 저수량의 글씨 세 개 다 높이는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하게 오른쪽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외는 있죠. 여기 우세남의 글씨나 또 조맹부의 육체천자문에 나온 글씨, 그리고 안진경의 안가묘비에 나오는 나라 국자는 거의 수평에 가깝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회호 유방인데요. 좌우 삐침이 중복된 글자에서 하나는 머무르고 다른 하나는 내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딱 표현할 만한 글자를 찾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글자가 어떤 게 있을까 했는데, 그 중에 제가 고른 게 진나라 때 삼도의 시중첩에 나온 너이자입니다. 지금은 이 오른쪽에 저수량이 쓴 형태로 너이자를 많이 쓰는데, 예전 글씨 중에는 왼쪽 같은 형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당나라 때 소령지의 유지 묘지명에 나온 글자를 보면 위가 굉장히 길게 내뻗쳐서 완전히 글씨를 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점들은 안으로 확 갈무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나라 때 조백이 쓴 글씨를 보면요, 위에는 머물러 있고 아래 점을 마치 긴 획처럼 확 뻗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황정견의 글씨에서도 왼쪽 아래 획을 멋지게 늘어뜨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변환 수축인데요. 동시에 두 개의 세로 획이 있을 때에는 하나는 세우고 하나는 오므리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구양순이 그렇게 썼고요. 안진경의 다보탑비에서도 그렇게 썼네요. 그런데 수나라 때의 장공래가 쓴 용장사비를 보면 좌우가 길이도 같고 오므리는 획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예를 이제 입문하시는 분이나 초보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은 장공래가 쓴 글씨와 같은 것을 따라하기보다는 많이 쓰는 글자를 따라 쓰고 기본기를 잘 따르는 것이 글자의 자형을 익히는데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심성성에서 글자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어느 책에는 총 16가지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책에는 18가지로 소개한 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들으시는 분들이 머리도 복잡해지고 이거 적용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을 한번 숙지하시고 글씨에 적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초보적인 결구의 미학 원리만 알아도 글자를 쓰시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예술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